안녕하세요. 사람은 타고난 기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저희 집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검소하신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명품만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아빠는 직장 생활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옷은 좋은 걸로 입고 다니셨는데 대신 브랜드 제품을 사서는 관리를 잘해서 오래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안방 옷장을 열어보면 부모님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있는 옷을 번갈아 가며 입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 역시 치장에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저도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자, 이거 고등학교 졸업 선물. 뭔데? 뜯어봐. 어머, 뭐야? 지갑이네? 그런데 엄마, 나 쓰던 지갑 있는데? 오래 썼으니까 바꿔. 그런데 엄마 웬일이야? 명품관은 들어가지도 않으시면서. 아빠가 언제 사셨는지 어제 주시더라. 너한테 주라고. 아, 아빠가 사셨구나. 고마워. 친구들은 명품 지갑 하나씩은 다 있다면서 넌 왜 안 사고 그래? 나 쓰는 지갑이 더 좋아, 편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 명품 지갑을 부모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의 지갑을 보면 명품인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저는 희한하게 욕심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고집을 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사서 들고 다녔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명품 지갑을 쓰게 됐습니다. 저나 부모님이나 검소하다고 해서 지갑을 아예 닫고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것을 싫어할 뿐이었죠.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썼습니다. 흔히 검소한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쪼잔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모님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소 베푸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기부도 많이 하셨고 시간이 될 때마다 엄마는 따로 봉사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저도 엄마 따라 몇 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따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매번 빠짐없이 나가셨고 가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도우셨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그런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두 분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거기다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애 없이 그냥 살 생각이었어? 그렇지. 그게 엄마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아빠도 꼭 애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할머니는? 할머니는 손주 보고 싶다고 안 하셨어? 하셨지. 그런데 엄마가 시집 오고 나서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더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 네가 생기고 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 경사라고. 진짜? 그래. 아빠도 너무 좋아하셨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고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라고 온 식구가 바랐다니까? 엄마는 처녀하고 사는데 갑자기 제가 생겨버리니까 믿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엄마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라 자연 임신은 힘들 거라고 하셨다는데 임신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놀랐다고 했죠. 엄마 아빠 모두 늦은 나이에 만나셔서 이미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였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니 힘든 것도 모르고 저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 저의 기억에는 할머니 댁에 가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저만 바라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친척 언니 오빠들은 이미 다 커서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할머니 댁에 가면 언제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사랑도 듬뿍 받으며 지냈고요. 아빠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셨는데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저는 평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해보니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그런 아빠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회사 생활에 집중하며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해외도 종종 나갔지만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다 아빠는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등산을 꼭 가셨는데 저도 함께 가곤 했습니다. 자식이 저 말고 더 있었더라면 저희 집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부모님은 뭐든 함께 하는 게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제 나이가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집에서 귀한 딸이고 귀하게 얻은 자식이었으니 부모님은 저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크게 혼을 내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안 하고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저한테는 항상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학창시절 공부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공부 좀 하라고 스트레스를 준 적은 없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인으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소개를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자기 주변에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저와 나이도 같아서 둘이 만나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날 만나는 걸로 약속하는 거다. 알았어. 나는 굳이 나갈 필요 없지? 같이 나오면 안 돼? 그냥 깔끔하게 둘이 만나. 연락처 서로 줄 테니까 만나기 전에 전화하면 되잖아. 예전에는 누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거절부터 하고 봤는데 이제는 한번 만나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알겠다고 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와 나이도 같아서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빠를 닮아 사치를 싫어하고 꾸미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수수하다면서 그런 점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장 차림이어야 해서 퇴근하고 만나는 동안에는 남자친구가 잘 몰랐는데 주말에 편한 차림을 하고 만나러 나갔을 때 남자친구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아니, 항상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사복 입은 거 보니까 완전히 달라서. 난 편한 게 너무 좋아서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녀. 보기 좋아. 그런데 자기는 반지랑 목걸이 이런 건 잘 안 해?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안 하고 다녀서 그런지 반지 끼고 나오면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렇구나. 다음엔 좀 꾸미고 나올게. 아니야. 그래서 한 말은 아니고 난 지금이 딱 좋아. 명품백 들고 치렁치렁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예쁘고 좋다. 사실 소개팅할 때 우리 퇴근하고 만났잖아. 그랬지? 그때 자기 보고 사치가 좀 심하겠다 생각했었어. 되게 화려해 보였거든. 정말? 내 옷차림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지. 그런데 자기 만나보니까 돈도 함부로 안 쓰고 보기보다 달라서 더 좋아.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처럼 주말에는 편하게 입고 나와서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오래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꼬박 3년 반을 만났고 저와 남자친구는 나이가 30 중반이 다 되어갔습니다. 연애도 할 만큼 했고 프로포즈도 받았고 둘 다 결혼 생각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양가의 인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이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자네, 우리 딸이 어디가 좋은가? 그냥 다 좋습니다. 알뜰한 것도 좋고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도 좋고요. 아빠는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남친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도 잘했습니다. 사실 난감한 질문은 없었지만 첫 인사하는 자리라서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대답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빠도 좋게 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물론 정말 아니다 싶었다면 반대를 하셨겠지만 남자친구는 직장도 있고 성실해 보이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아껴주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조건보다도 자기만의 일이 있고 저를 위해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시면서 노후를 즐기실 생각이셨습니다. 예비시댁에서도 인사를 갔는데 저희 집과 분위기는 좀 달랐으나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평소 잘 꾸미지 않던 저는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렇다고 명품을 휘감고 가고 그런 건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얌전하고 깔끔한 걸로 골라 입었고 거기다 핸드백 하나, 반지 하나 이렇게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 여자를 데려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아가씨를 데려오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듣던 대로 아주 예쁘네. 아닙니다. 아니긴. 평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청민이한테 들으니까 부모님이 지금 집에 계신다고? 네, 아빠가 퇴직하셔서 지금은 쉬고 계세요. 그럼 따로 사회활동은 안 하시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참, 우리 첫째 며느리하고 오늘 인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약이 있다고 해서 못 왔어. 네, 정민 씨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도 들었어? 무슨... 예비 시모는 저에게 갑자기 예비 형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첫째 며느리가 나한테 정말 잘하거든. 아, 그래요? 집에도 자주 전화하고 자주 오기도 하고 선물도 종종 들고 오고 아주 이쁨 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니까. 돈도 얼마나 잘 쓰는지 저번에 내 생일 때는 호텔 뷔페 가서 우리 식구 다 같이 가서 밥 먹었잖아. 그게 다 돈이 얼마야? 진짜 통도 크지? 엄마, 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밥을 먹었으면 과일하고 차를 마셔야지. 저도 같이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긴. 난 내 살림에 누가 손대는 건 딱질색이야. 첫째 며느리도 여기 오면 내가 살림에 손 못 대게 하거든.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 편하게 있어. 어머님은 그렇게 차를 내오셨고 제 옆에서 과일을 깎으시며 예비 형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 첫째 며느리 집안이 교수 집안인데 혹시 청민이가 얘기했나 모르겠네. 그건 처음 들어요. 얘기를 안 했구나. 두 분 다 교수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면 교양도 넘치시고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 아, 네. 차 식겠다. 얼른 마셔. 네, 마시고 있어요. 어머님도 드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 말로는 주영이 너 상당히 알뜰하다고 허튼 곳에는 돈 안 쓴다고 하던데. 그게 몸에 배어서요. 그거 정말 잘하는 거야. 남자친구처럼 어머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축도 많이 했겠네? 네, 월급 받으면 무조건 저축할 돈부터 빼놓고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했네. 결혼해서 돈 관리 직접 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지영아, 결혼이라는 건 일생에 한 번뿐이잖아? 그렇지? 네. 물론 요즘 이혼해서 재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긴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을 거잖아. 결혼하면 평생 함께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 거잖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 때는 돈 아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어머님은 제가 평소 돈 아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다가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아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형님은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첫째 며느리처럼 똑같이 해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모를까 봐 얘기해 주는 거야. 나도 그랬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냥 식만 올리고 끝이 결혼이 아니잖아? 준비할 게 얼마나 많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다 보면 괜히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기도 하니까 우리 첫째 며느리가 해온 거 참고하라고 말해줬다. 예비 시댁에서 누군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불편하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편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어려운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이 결혼할 때 준비한 그대로 제가 해오길 바라시는 건지 어머님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죠. 그래서 이날 집에 와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이야,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좀 걸리네. 어떤 거? 아, 형수님이 결혼할 때 뭐 해왔다 이 얘기? 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오는 걸 바라시는 건가? 아니야. 아까 엄마가 분명히 그러셨잖아.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도 찜찜해. 에이, 무슨 그런 말을 신경 써.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네가 평소에 되게 검소하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준비하면 돼. 부담 갖지 말라는 소리야. 남자친구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 말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가 인사도 드렸으니 상견례도 굳이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상의 후 저희는 빠르게 상견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로 저에게 자주 연락하셔서 오늘은 뭐 했는지 물으셨고 결혼 전부터도 전화도 하고 얼굴도 보며 살아야 나중에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제 일을 방해하면서까지 전화하고 그러시진 않았기에 저도 큰 불만은 없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야. 네, 어머님. 곧 점심시간이지? 네. 잘 됐네. 나도 곧 도착이거든.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어머님은 연락도 없이 회사 근처로 찾아오셨는데 저도 약속이 있는 건 아니어서 어머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머님, 회사 길 건너에 맛집 있어요. 거기로 가요. 회사 안에 식당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먹는 건 안 되니? 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외부 식당에서 드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난 어디든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 너네 회사 내부는 어떤지 구경도 해보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함께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특별할 거 없는 반찬이었는데 어머님은 맛있으신지 잘 드셨고 식사 후 이제 가시겠지 했는데 회사 내부를 구경해보고 싶다 하셔서 휴게실과 지하에 있는 편의시설 딱 이 정도만 구경시켜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회사가 되게 크네. 네, 좀 크죠? 그런데 내가 너 일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건 좀 그런가? 네, 직원들도 식사 마치고 자리에 있을 시간이라 좀 그래요. 그래, 알았어. 오늘 점심 잘 먹고 간다? 더 마시고 비싼 거 사드릴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 사줘. 내가 너 돈 아끼는 거 아는데 비싼 거 얻어먹을 수 없지. 어머님 사드리는 건 아깝지 않아요. 저도 직원들하고 비싼 식당 자주 가고요. 그래, 알았다니까. 그럼 이만 가볼게. 들어가서 일해. 갑자기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식사만 하시고 바로 가셨고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돈을 아예 안 쓰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치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돈을 짠순이처럼 안 쓰고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책도 많이 사는 편이고 피부 관리에도 진심이라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삽니다.
괜히 쓸데없이 예쁘니까 사고 명품이라서 사는 그런 이유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어머님은 제가 무조건 돈을 아끼는 걸로 생각하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과 따로 만날 일이 생긴다면 좋은 식당에도 모시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머님과 단둘이 먹은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저나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상견례라는 자리가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 덕담 주고받고 배려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듣기에 껄끄러운 얘기는 잠시 미루고 편하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날 대놓고 저희 집안을 깔보고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네, 맛이 좋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자식 결혼 준비는 처음이실 텐데 잘 알아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했으면 합니다. 자식이라고는 우리 지영이 하나뿐인데 이왕이면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그러셔야죠. 저는 아들만 둘이라 우리 큰아들 결혼 시켜봐서 대충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간소하는 경우도 요즘 많더라고요. 아, 그럼 혹시 뭐 다 생략하고 식만 올리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요.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서로 맞춰서 정하는 게 맞죠.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만난 건 몇 번 안 되지만 상견례를 하던 이날은 유독 공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니네 집안에서 뭘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럼 기본적인 건 하실 생각이시죠? 그럼요. 기본 이상도 해야 한다면 해야죠. 제가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호화스럽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서 결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건 다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어머님은 그러면서 갑자기 예비 형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첫째 며느리가 큰아들하고 같은 직장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영이가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집안이라고. 그래서인지 결혼할 때 정말 이것저것 많이도 해왔어요. 제가 오늘 입고 온 밍크도 첫째 며느리가 결혼할 때 저한테 해준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와 부모님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는 평소 검소하신 편이긴 하셨으나 제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이셨어요.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자고 하셨고 들어갈 가구나 가전에 대해서도 오래 써야 하니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런 식으로 빙빙 돌려가며 말씀하시니 아빠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예단으로 밍크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건 제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또 해올 필요는 없고요. 어머님은 그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희 부모님께 건네셨습니다. 자,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예단 목록입니다.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꺼내보셨고 저도 같이 봤는데 이 안에는 25가지나 되는 예단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훑어봐도 모두 값이 나가는 품목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예비 형님이 결혼하면서 해왔다는 걸 저한테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걸 저에게 요구하고 계셨죠. 예단을 이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요, 어머님, 이건... 제가 나서서 따지려고 하자 아빠는 저에게 하지 말라고 손짓을 하셨고 어머님이 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셨는지 아빠는 어머니께 계속해서 말씀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듣고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도 애들이 같이 구하는 걸로 했다는데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지영이가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어머님, 정민 씨와 저 동갑인데요. 여자하고 남자는 서로 다르지. 안 그래요, 여보? 그렇지. 요즘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낳는다고 하던데 난 그게 참 별로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정민이랑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가져라. 그런데 애가 생기면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네. 아버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30 중반이면 아직 그렇게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제가 저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해서 늦었다고만 하셨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우리 첫째 며느리는 교수님 집안인데 차이가 너무 나네요. 취영이는 지극히 평범하잖아요? 거기다 두 분 다 현재 집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노후는 제대로 준비되신 건 맞으세요? 제 아들이나 지영이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둘이 결혼해서 생활하는 거에 걱정할 게 없었죠. 하지만 결혼해서 부모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면 그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첫째 며느리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며느리랑 지영이랑 차이가 좀 심하잖아요. 저희 노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영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저는 자식한테 용돈 받으면 살 생각 없고 제 아내와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그렇게 집안이 중요하신가요? 솔직히 중요하죠. 주변에서 다 물어보잖아요. 우리 정민이가 전에 사돈댁에 인사드리러 온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은 지극히 평범했다고. 그리고 제 큰아들 결혼할 때만 해도 친구들이 어느 집 자식하고 결혼했는지 얼마나 물어봤는지 몰라요. 교수 집안하고 사돈 맺겠다고 하니 다들 부럽다고 난리였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둘째 정민이 결혼하는데 주변에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무슨 집안이라고 소개할 것도 없고. 그러자 아빠의 표정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예단 목록을 받으셨을 때부터, 아니 예비 시모가 제 나이를 언급하고 예비 형님네 집안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와 아빠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애초에 저와 본인 아들의 결혼을 반기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러 무리한 예단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저희 집이 못 사는 줄 알았는지 당연히 그 예단을 보고 못 해올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결혼은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성사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아빠는 많이 불쾌하셨는지 한 말씀 하려고 하셨는데 그때 예비 형님이 뒤늦게 상견례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늦었죠? 아니다. 딱 맞춰 잘 왔다. 여기 인사드려. 그런데 예비 형님이 아빠를 보고 인사를 하려다가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희 아빠의 직함을 정확하게 부르며 인사를 했는데 어머, 아니 여기서 어떻게? 아니 세상에, 잘 지냈어? 아버지는 잘 계시고? 네. 아니 그럼 제 동서 될 사람이 은행장님 따님이에요? 그 말에 아빠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 에? 아니 그게 무슨... 여보, 지영아, 일어나. 얼른 가자. 아니 잠깐만. 얘 큰애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은행장? 네. 아니 D은행 거기 은행장이라고? 정말?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지금은 은행장이 아닙니다. 정년 퇴직했으니까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무슨 설명이요? 지금 이 자리는 저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제 딸의 상견례 자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요?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장에서 나왔고, 나올 때 보니 예비 시모는 뒷목을 잡고 남자친구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데도 남친은 끝까지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은행에 오랜 세월 동안 몸담고 계셨다가 은행장까지 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고문으로 잠시 계셨다가 현재는 집에서 쉬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인맥을 자랑하실 정도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예비 형님의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 형님도 몇 번 봤다고 하셨고요. 아빠는 이제 일도 완전히 그만두셨고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티내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아빠는 평범한 아저씨로 불렸는데 아빠는 상견례 때 예비 시모가 무리하게 요구한 예단보다도 그 인성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지? 내 참 살다 살다 그렇게 막무가내인 사람들은 처음이네. 주영이 너, 이 결혼 할 생각 하지 마. 그런 집안에 내 딸 시집 보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아빠는 이날 예비 시모가 했던 언행을 지적하시며 그런 집안과 사돈 맺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죠. 제가 집에 돌아온 후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는데 저는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많이 실망을 했으니까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지영아,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왜? 아까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진작에 좀 말해주지. 엄마 아빠가 아주 큰 실수했다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단 말이야. 그럼 어머님이 아까 막말하실 때 네가 좀 말리지 그랬어? 무슨 막말? 나보고 나이가 많다느니 애 낳기엔 늦었다느니 집안 차이가 난다느니 너도 같이 들어놓고 지금 나한테 다시 묻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 은행장이시면 상당히 높은 계급이신데 그걸 몰라봤다고. 나도 엄청 혼났단 말이야. 그것도 몰랐냐고. 뭐? 야, 그럼 네가 말한 그 실수라는 게 너네 엄마 막말을 말하는 게 아니었냐? 아니, 막말이라고 하니 좀 그런데 무슨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는데. 솔직히 은행장이셨던 걸 몰랐고 너네 집에 갔을 때도 되게 평범해서 난 있는 그대로 집에 말씀드렸단 말이야. 형님네가 교수 집안인 것도 사실이고. 자기 엄마가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전화한 용건이 뭔데? 다시 자리 만들자고. 엄마가 몰라본 거 사과드리고 싶어 하셔. 기가 막힌다. 내가 결혼하는데 아빠 직업이 되게 중요했구나?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암튼 은행장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 아빠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고 처음 본 사람들이 아빠가 무슨 일 하셨는지 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불편한 거 질색이라는 분이라. 그리고 나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주영아, 뭐라고? 전화로 이러는 게 어디 있냐? 우리 일단 만나자, 어?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놓고 저한테는 전화로 이별을 통보한다며 그럼 안 된다고 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좀 기가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이별해야 하는데? 난 일단 너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우리 상견례까지 했잖아. 그게 상견례니? 우리 집안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말했었어야지. 내 조건 너한테 속인 거 있었어? 너 말고 아버님 말이야. 그걸 왜 말해야 해? 아무튼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자리 한 번 더 마련해보자. 너도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시간이 좀 지나면 나랑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없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고 헤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남친의 어머님이 뭔가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보낸 사람 인적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아서 아빠의 지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문자가 와서 누군지 알게 되었죠. 지영아, 난데 택배 도착했니? 어머님한테 이런 문자가 오고서야 누가 보낸 건지 알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님이 보내신 거야. 뭐? 너 그 집 주소 알지? 응, 다시 돌려보내.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남친의 어머님은 과일 세트를 보내오셨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큰 실수를 저질렀으면 이 결혼은 하기 힘들 거라는 걸 보통은 알지 않나요? 선물 공세라도 하면 뭔가 통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진짜 더 큰 실수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뇌물이었으니까요. 은행에 다니고 계실 때 잘 봐달라는 이유로 아빠에게 선물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처치곤란이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일이었고요. 그래도 아빠는 단 하나의 선물도 받으신 적이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저희가 과일 세트를 다시 돌려보내는데도 계속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야, 지영아, 그만 좀 해. 뭘? 너희 엄마 말이야. 왜 자꾸 이런 걸로 보내는데? 엄마 성이잖아.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받으면 안 되겠어? 내가 분명히 너랑 결혼할 마음 없고 헤어지겠다고 얘기했는데 내 말 무시하니? 난 전화로 이별 통보하는 건 들을 수 없어.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선물 보내면 바로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남친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냈습니다. 영양제도 있었고 곶감도 있었고 심지어 김치도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은행장 출신 집안이라 더 욕심나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해도 받아줄까 말까였는데 오히려 이런 선물이나 보내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아빠는 겉만 보고 판단하고 속물인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남친은 제가 번호 차단까지 했음에도 계속 다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면서 빨리 화를 풀라고 했습니다. 나름 인서울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어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지능이 의심스러웠어요. 이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수준 이하 행동 때문에 끝내자는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남친은 회사까지 찾아오기도 했는데 저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너무 싫어서 동기와 함께 차를 타고 그냥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친과 남친의 어머니가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선물까지 들고 말이죠. 주말이라 부모님과 함께 등산을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근처에서 남친과 남친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손에는 또 무언가가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온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옷 보니까 산에 가는구나. 나도 갈까? 뭐? 이보세요. 왜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러는 건데요. 저 정민이한테 헤어지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난 동의 안 했어. 치영아, 아직 기분이 풀리지 않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 풀어줄래? 무슨 기분이요? 저 사돈. 그날은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에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네요. 사과로 오신 거면
사과만 하고 돌아가세요.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주시지. 무슨 차요? 그쪽한테는 냉수도 아까워요. 지영아,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한테 그쪽이라니. 심하긴 뭐가 심해? 그럼 뭐라고 부를까? 저기 그러지 마시고 이거 받으세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지금 돌아가세요. 선물은 주는 자리에서 열어보는 게 예의예요. 제가 살면서 아빠가 큰 소리를 내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모습을 제가 보고야 말았네요. 아빠가 화가 나셔도 정말 크게 나셨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됐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길가에 서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지고 온 선물은 보자기로 쌓여 있었는데 혼자 그걸 풀더니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인삼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귀한 거라 제가 구하기 힘들었다고요. 애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계속 싸워서야 되겠어요? 노여움 푸시고 다시 한번 잘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애들이 좋아하는데 저 하나 때문에 결혼 망치기 싫습니다. 저를 욕하세요, 네?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아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모르세요? 뭐?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지영아, 내가 뭘 네가 문제야. 너 설마 너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 아니요, 문제 많아요. 억지 부리지 마. 억지 같은 소리 하네. 니네 엄마가 그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말 얘기라도 했었어야지. 너 그때 뭐 했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안이 비교되네 어쩌네 하면서 무시할 때 넌 뭐 했냐? 네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너도 니네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잖아. 지영아,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너네 결혼하면 내가 너네 어떻게 살든 전혀 터치 안 하마. 정말이야?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둘이 결혼해서 살아. 응? 제가 저런 남자랑 어떻게 살아요? 뭘 믿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그저 그런 평범한 직장을 나와서 집에서 놀고 계신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어머님 아들하고 저하고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하셨겠냐고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자식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 난 아무 상관없다. 사돈이 은행장이든 그냥 은행원이든 회사원이든 난 똑같이 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영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이 정도도 못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이 결혼 처음부터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뭐? 저희 집이 못 사는 줄 알고 무리하게 예단 부르면 당연히 못 오겠지. 그럼 그걸 핑계로 결혼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그건 오해야, 오해. 그리고 그 예단 목록은 없던 걸로 하자. 안 해와도 돼. 나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결혼만 해. 응? 왜요? 은행장 집안하고 결혼했다고 자랑하시려고요? 첫째 아들은 교수 집안과 사돈 맺고 둘째 아들은 은행장 집안과 사돈 맺고 이거 자랑하고 싶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곡을 너무 콕 찔러서 말했는지 몇 초 동안 남친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아버님은요? 무슨 회사 나오셨는데요? 그게 왜 궁금하니? 응?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건 맞는데 그러는 그쪽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냐고요. 야, 대신 네가 말해봐. 니네 아버지는 어디 출신이신데? 어?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 결혼 못하겠어요.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정민 어머님? 이날 남친의 어머니는 가지고 온 인삼을 비닐 포장까지 뜯어서는 계속 귀한 거니 보시라고 아빠에게 들이밀었는데 아빠가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선물 필요 없으니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우린 가자. 하지만 남친 엄마는 끈질겼습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는데
결혼이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행동이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그리고 인삼이 담긴 상자를 아빠에게 계속 들이밀자 아빠는 그걸 잡고는 다시 남친 엄마에게 밀면서 그만하시라 했는데 그러다가 인삼 상자가 남친 엄마한테 쏟아졌습니다. 인삼과 함께 들어있던 흙은 얼굴에 뿌려졌고 인삼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 이게 얼마짜린데? 아유, 아무리 그래도 먹는 걸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길래 가지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제 앞길 막으시면 그땐 저도 더는 참지 않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인삼을 주었고 저와 부모님은 등산을 하러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보니 얼굴에 흙이 잔뜩 묻은 채로 남친 어머님이 제 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인삼이 들려져 있었고요. 그 인삼으로 저를 때리려고 하시는 건지 한 손을 든 채로 뛰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너도 당해봐. 이게 얼마짜린데? 네가 그렇게 잘났니? 은행장이 그렇게 잘났어? 우리 첫째 며느리 집안은 교수라고 했지? 교수님들은 얼마나 교양이 있는데 너네 집안은 영 클났어. 이거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만 더 앞길을 막으면 안 참는다고 했죠? 안 참으면 어쩔 건데요? 정민아, 너 그거 다 담았니? 네. 이리 줘 얼른. 딱 봐도 남친 어머니는 인삼을 도로 주워서 넣은 그 상자를 아빠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아빠는 그 상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친의 멱살을 잡고는 지금 바로 자네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나타나거나 전화나 문자 그 어떤 연락이라도 한다면 법대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네, 네 알겠습니다. 법? 웃기고 있네. 해봐. 어디 해봐. 그럴까요? 아빠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여기가. 엄마 뭐해? 빨리 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인상값은 받아야지. 경찰 부르라고 해. 엄마 왜 이래? 빨리 와. 아빠가 전화를 다 마치기도 전에 남친과 그 엄마는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이후로 정말 저한테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 남친 집안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형님이 될 뻔했던 그 사람의 부모님은 상견례 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시고는 아빠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는데요. 아빠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예비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쪽팔렸겠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는 분인데 이제 교수 집안 사돈과도 연락을 못하게 됐으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첫째 며느리가 발길도 끊었으니 이제 그 며느리한테 가서 또 애걸복걸 하려나요? 부모가 그런 인성인데 전 남친이 누구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든 아마 100% 만족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전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 잘 다니고 부모님과 여전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평범하게 조용하게 제 할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갈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